한국이 최초의 군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미군 수업체 로키드 마틴은 한국 첫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구매 조건으로 내걸었던 군통신 위성 제공 약속을 올해 11월 이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7일 로키드 마틴은 F-35A를 도입한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제시했던 군통신 위성 제공 약속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전용 위성을 갖게 될 경우 데이터 전송과 군통신 등에 있어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 군은 민군 겸용통신 위성인 아나시스를 운용하고 있지만 독립된 군 위성이 아닌데다 운용기간도 오래돼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군통신 위성은 오는 11월 미국 플로리다의 공군 기지에서 발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에는 군통신 관련 첨단 보안 장치가 탑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로키드 마틴은 2013년 절충 교역의 일환으로 F-35A를 구매하면 군통신 위성 1기를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절충 교역은 무기 판매국이 구매국의 기술 이전이나 부품 발주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교역 방식이다. 로키드 마틴은 2013년 2월까지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절충 교역 비율 50%를 맞추지 못했다. 이후 군통신 위성을 절충 교역 품목에 추가하면서 비율이 63.4%로 높아졌고 결국 7조 4천억 원 규모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로키드 마틴은 계약 이후 돌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군통신 위성 사업을 중단했다.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조기에 군통신 위성을 갖추려 했던 정부는 당시 3년이나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F-35A의 대당 가격 하락분을 로키드 마틴이 부담해야 할 군정찰 위성 발사 비용으로 우회 지원해 사실상 우리 돈으로 위성을 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7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우리 군이 입찰 자격이 안 되는 로키드 마틴을 위해 사실상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기종 선정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우리 군독자의 정찰위성 확보 사업이 내달 본격화된다. 군 정찰위성은 선제 타격 체계인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더불어 킬체인의 조기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에도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방문으로 국방부를 찾아 KAMD, 킬체인, 대량응징보복을 통칭하는 한국형 세축체계의 조기 구축을 강조했다. 군 2020년대 군사용 독자 정찰위성 보유. 18일 방위사업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군 정찰위성 개발 사업인 일명 4.25 사업을 포함한 2018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 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군은 다음 달 열리는 방추위에서 425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확정해 6월 내 제안 요청서를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체계 개발 업체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한다는 목표다. 군은 내년 425 사업 예산으로 1,000억 원가량을 책정했다. 올해에는 사업 착수금 명목으로 44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425는 4위성과 EYR 위성의 합성어다. 총 예산은 1조 789억 원이다. 구름 낀 날씨에도 관측이 가능한 SAR 위성 4기와 전자광학 및 적외선 장비 등 감시 장비가 장착된 위성 1기를 연구 개발한다. 이를 통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차례로 5기의 위성을 띄운다는 계획이다. 국산 정찰위성의 전력화 전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은 내년 초 4에서 5기의 정찰위성을 해외에서 빌려 쓰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등과 협의 중이다.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3A2호 사진 이데일리 TV
800kg급 위성 확보, 2시간마다 북주요 지역 감시. 현재 우리 군은 킬체인 전력중 타격 체계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한국형 순항미사일 해성과 F-15K 전투기에 탑재돼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타우러스 등이 대표적이다. 육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 역시 사거리 500km 미사일에 이어 800km 미사일도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공격을 감시하는 정찰위성 등이 아직 없어 미국 위성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정찰위성은 북한군의 활동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킬체인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전력이다. 이번 425 위성 사업은 해상도 0.3에서 0.5m 수준의 고성능 중대형급 위성 개발을 목표로 한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1톤급 이상 다목적 실용위성과 500kg급 차세대 중형 위성의 중간 수준인 800kg급 위성이 될 전망이다. 우주 궤도에서 지상의 가로 세로 0.3에서 0.5m 이하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인식해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이다. 2시간마다 북한 미사일 기지와 핵실험장 등 주요 시설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 위성의 수명 주기는 5년이다. 425 위성은 저궤도 위성이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징후만을 포착할 수 있다. 원거리인 36,000km 상공에서 지구와 같은 속도로 도는 정지 궤도 위성과는 임무가 다르다.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까지 하려면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이나 우주 적외선 시스템 위성 같은 정지 궤도 위성이 필요하다. 우리 군도 장기적으로 군사용 정지 궤도 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은 세워놓고 있다. 한국형 군위성 개발 사업 수주전. 체계종합은 해외 SAR 탑재체를 도입해 위성 전체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세트리가이가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해외 업체와 협력해 첨가하는 LIG 립스원 및 한화시스템 등 SAR 탑재체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에 참가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해외 SAR 레이더 업체는 프랑스 탈레스 알레니아, 독일의 에어버스 DNS 및 OHB, 이스라엘 IAI 등이다. 카이는 한국의 500kg급 이상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시리즈 전 분야의 개발에 참여했다. 지난 4월 다목적 실용 위성 7호의 본체 개발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세트리가이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출신 인력들이 만든 기업이다. 400kg급 이하 소형 위성을 주로 개발하고 있다. SAR 플랫폼 사업에서도 이들 두 개 기업이 수주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신, 한독 지상체 사업 분야에선 세트리가이,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뿐만 아니라 위성 지상체계 시스템 업체인 솔탑이 수주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관제 지상체 사업 역시 세트리가이와 솔탑 등의 경쟁이 예상된다.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발사 전 선제 타격하는 공격형 방어 시스템이다. 킬체인을 이용한 선제 타격에 실패할 경우 우리 군은 KAMD를 활용해 북한군이 발사한 미사일 요격에 나선다. 북한의 한 시골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물체의 이송과 산속에서 벌어지는 미사일 동향을 미국은 훤히 알고 있다. 첩보위성 때문이다. 미국과 같은 인공위성 강대국들의 다른 나라 엿보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수백 개에 달하는 첩보위성을 쉴 새 없이 쏘아 올려 지구 상공에 촘촘한 위성 첩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았다. 첩보위성이란 상대편의 정보나 형편을 몰래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 웬만한 선진국에서 첩보위성을 띄우고 있는 요즘의 상황은 우주 공간에서 소리 없는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의 나라 심장부에 있는 주요한 건물을 사진 찍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격이다. 그것은 마치 상대방에게 무기를 들이대고 위협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우리나라 상공에서도 예외 없이 외국의 첩보위성이 한반도를 엿보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오준호 교수가 최근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인공위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는 광학 추적 장치를 개발해 화제이다. 우주 감시 장비가 전무하다는 것을 알고 오준호 교수가 2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장치이다. 광학 추적 장치는 추적하고자 하는 위성을 따라 자동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적도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테면 송수신 광학망원경을 초당 20도씨씩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200에서 25,000km 상공의 인공위성을 1초각 이내에 정밀도로 추적할 수 있다. 물론 같은 방법으로 별도 조준할 수 있다. 하지만 궤도만 입력해주면 별보다 수백 배 빠르게 움직이는 인공위성의 위치를 계산해 광학망원경이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이 기술의 가장 큰 핵심이다. 물론 하늘의 어떤 물체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술은 앞으로 한반도를 지나는 첩보위성을 감시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키로 한 것은 미국이 일본을 안보상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지만 일본 방산 기업들의 실험은 깊어져만 간다. 무역과 안보를 저울질하는 미국 정부의 속셈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7조 5천억 엔 규모의 대일 무역 적자가 마음에 걸렸을 것이고 트럼프 정부에 대한 첫 평가 무대인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비 감축으로 타격을 받은 군수업계의 지지를 확보할 기회이기도 하다. FX 순국 산화를 목표로 해온 일본은 어려운 선택에 몰리게 됐다. 옛기술연구본부에서 전투기 개발에 관여했던 가게야마 마사미 전 항공장비연구소장은 미국이 FX 사업을 주도하면 일본 기업의 수익이 악화돼 방산 분야의 생산과 기술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혼 게이제이는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FX 순국 산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록히드 마틴사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F-22와 F-35 혼합형 개발 계획 구체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방산업체는 민감한 군사 기술을 외국에 넘길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 설계도는 수출이 금지된 전략무기인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의 설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미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미, 일본 차기 전투기로 F-22, F-35 혼합형 개발 제2. 순국산화하려던 일본 미일 동맹과 실리사에서 선택 곤혹. 2030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차기 주력 전투기 도입과 관련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는 F-22와 F-35의 혼합형 개발을 일본 정부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현존 최강 전투기로 평가되는 F-22 관련 기술 유출을 우려 해외 판매를 엄격히 금해왔다. 니혼 게이제이 신문은 4일 록히드 마틴의 혼합형 전투기 개발 제의 사실을 전하면서 외국 판매를 엄격히 금지해온 F-22 기술 일부를 일본에 공개키로 한 것은 미국이 일본을 안보상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무역과 안보를 저울질하는 미국 정부의 속셈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애초 2030년께부터 순차적으로 퇴역할 F-2의 후속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전투기 개발에는 10년 이상이 걸린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할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맞춰 연내에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FX 사업에 총 6조 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비와 폐기 비용 외에 개발비와 100대 정도를 도입하는데 각각 1조 5천억 엔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10여 년 전 미국에 F-22 수입을 타진했으나 미국 의회가 군사기술 유출을 우려해 판매를 거부했다. 현재는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미국이 기술 일부를 공개키로 방침을 바꾼 데는 7조 5천억 엔 규모의 대일 무역 적자를 문제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와 농산물에 비해
단가가 높은 군수용품 수출이 증가하면 적자 축소를 기대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첫 평가 무대인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비 감축으로 타격을 받은 군수업계의 지지를 확보할 기회이기도 하다. FX 순국 산화를 목표로 해온 일본은 어려운 선택에 몰리게 됐다. 옛 기술연구본부에서 전투기 개발에 관여했던 가게야마 마사미 전 항공장비연구소장은 미국이 FX 사업을 주도하면 일본 기업의 수익이 악화돼 방산 분야의 생산과 기술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비 등도 미국에 의존하게 되면 긴급시 운용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어 모자라는 분야는 미국의 기술력을 빌리면서 일본이 주체가 되게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혼 게이제이는 그러나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FX 순국 산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록히드는 빠르면 올 여름에 F-22와 F-35 혼합형 개발 계획 구체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록히드사는 니혼 게이제이의 취재에 대해 양국 정부가 F-2의 후속 기종을 검토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면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F-22는 뛰어난 스텔스 성과 초음속 비행이 장점이다. F-22는 선진국의 레이더에도 거의 잡히지 않는다. 스텔스 성과 비행 성능은 상반되지만 F-22는 이 두 가지가 양립한 세계 최강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다. F-35는 다른 항공기나 지상과의 네트워크가 장점이다. 고도의 소프트웨어를 갖춰 자체 센서와 다른 항공기 및 지상 레이더의 정보도 순식간에 포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